오늘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능 전까지 이 실무를 20회 이상 풀고 너희들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분명히 인생 최고 점수 나올 거야. 9월 모평 이후에 실무를 푼 학생들이 되게 급증할 것 같은데 대부분 실무를 풀 때 점수에 집착하는 것 같아. 맞지? 나 같은 경우에 실무를 풀 때 내 목표 점수를 생각해두고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꼬여가지고 그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잖아? 그러면 중간에 그냥 빡쳐가지고 스탑워치를 꺼버리거나 너무 열받아서 시험지를 찢어버린 적도 있다니까? 그러니까 내가 봤던 모의고사 중에 최고 점수를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 오늘 80점 찍는다 이러면서 그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한 실무를 푸는 거지. 점수에만 집착하면서. 심지어 100분을 재다가 5분 10분 더 주면서 푸는 경우도 꽤 많았고, 그러면서 여전히 실수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, 시험 끝나고 다시 풀면서 하나 빼고 다 풀 수 있었던 건데 하면서 합리화만 계속했던 거야. 이 얘기에 공감하는 친구들 바로 댓글 좀 남겨줘. 아니 있잖아, 실무란 건 시험 볼 때마다 왜 점수가 기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그 이유의 대처 방법을 적용하고 수정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에게 맞는 완벽한 100분을 설계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해버리는 내 점수를 갉아먹는 원인들을 완벽히 사라지게끔 연습을 해야 이 실무 점수가 천천히 우상향을 한다고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발 이번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기도 메타에 들어가면 점수가 그냥 운에 맡겨지는 거라고. 그러니까 오늘의 내 얘기를 듣고 이 과거의 나처럼 실무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고. 자, 이번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등급에서 4등급 되는 친구들이 오늘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능 전까지 이 실무를 20회 이상 풀고 너희들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분명히 인생 최고 점수 나올 거야. 이 적용하기 편하게 실무를 풀면서 그다음 풀고 난 뒤에 풀기 전에 해야 될 것까지 순차적으로 알려줄게. 그러니까 잘 따라와. 스킵하면 님들만 손해야. 차라리 배속을 해서 봐. 알겠지? 자, 우선 첫 번째로 실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? 목적은 단 하나야.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이 시험장 안에서는 막 허둥지둥 어리버리하면서 못 풀고 아쉬워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시간 부족 때문이거든. 자, 이제부터 이렇게 해볼 거야. 내 실력에 맞게 풀 수 있는 것들만 풀 거야.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나도 좀 웃음이 나오는데 잠깐 끝까지 좀 들어봐. 이 3등급 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1, 2등급 애들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시도하게 되어 있어.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어. 그래서 핵심은 우선 욕심을 좀 줄이고 풀 수 있는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기세를 타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이 풀릴랑 말랑 하는 문제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야. 즉 본인이 확실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들부터 맞추자는 거지. 그리고 본격적인 4점 문제에서는 절대 욕심내지 마. 다 풀려고 하면 안 돼. 여기서는 찍먹하면서 적절하게 버릴 건 버려야 고득점이 나온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. 예를 들어서 공통이나 선택 과목을 골고루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먼저 3점 문제는 전부 다 풀고 그 다음으로 4점 문제는 한 9번에서 11번 정도까지만 푸는 거야. 그 다음 이제 나머지 4점 문제를 풀 건데 이건 1차로 1분에서 2분 정도만 고민해서 풀 건데 이때 1회차는 부담 없이 보면서 버리거나 아니면 이따 2회차로 다시 풀 문제들을 우선 분류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아예 감이 안 오거나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우선 버리는 거지.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면 되고. 이해되지? 그 다음 2회차부터는 남은 4점 문제 중에서 풀만한 것들 먼저 푸는 거야. 뭐 실무에 따라 주관식이 객관식보다 쉬울 수도 있고 20번이 21번보다 어려울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중에 풀만한 것들 먼저 풀어.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뭐 몇 분을 고민할지 아니면 몇 번이나 더 풀지를 님들의 방법으로 설계해도 돼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남은 4점 문제들을 한 3회차까지는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회차 때 적당히 5분 정도만 고민하고 안 되는 건 넘긴 다음에 3회차까지 푸는 것을 생각했어. 이게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볼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.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시 보는 횟수를 늘리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막판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. 이렇게 풀면 시험에서 아쉬울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어. 아니 왜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냈고 이 풀랑말랑한 것들은 뭐 1회차에서 3회차까지 우선순위대로 풀었으니까 뭐 그 다음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뭐 내 실력 부족인 거지 뭐.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. 그리고 원래 여기서는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한 김에 몇 개의 팁을 좀 더 줘볼게. 자, 첫 번째 팁은 너희들이 3점이나 아니면 쉬운 9번, 10번, 1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 기세를 잡으려고 했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. 그때 멘탈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봐. 우선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. 그리고 그 어삼시사 문제들 중에서 안 풀렸었던 문제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2차로 다시 풀어볼 건데 이때는 조건을 빼먹고 안 쓴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원별, 그 다음 상황별로 내가 생각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. 예를 들어 삼각함수면 당연히 대칭성을 써야 되잖아. 그걸 안 썼는지 확인하고, 자연수 문제라면 n에다가 1, 2, 3, 4를 대입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, 보통의 어삼시사 문제들은 이 발상 하나 놓치거나 아니면 조건 하나를 놓쳐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정도 체크해보면 아마 풀릴 거야. 자, 두 번째 팁은 실수를 최대한 안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루틴을 꼭 만들어. 이건 케바케의 사바사라서 이 실무를 풀면서 실수하는 내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는데,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엔 계산이 빡시다고 느껴질 때나
있잖아.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풀리는 문제에서 방심해서 실수하더라고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만 검산을 다시 할 거야. 야, 오히려 모든 문제들을 다 검산하겠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. 차라리 문제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더 하는 게 맞는 거야. 알겠지? 그리고 그 문제들을 검산하는 방법은 역계산과 다시 풀기야. 이 역계산이 뭐냐면 너희들이 낸 답을 가지고 역으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3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. 그럼 f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fx를 구했다고 하면 그 함수를 가지고 문제 조건에서 f1은 2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. 만약 안 된다면 fx식이 잘못된 거니까 계산 과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. 뭐 여기서는 각자 편한 대로 검산을 해도 돼. 다시 풀어볼지 아니면 눈으로 볼지. 이해됐지 뭔 말인지? 다음으로 실무를 보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될까? 먼저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틀 하나를 만들어줘. 핵심은 100분 동안의 복기록을 작성하고 다음 실무 때 어떻게 할지 피드백을 하는 거야. 자, 첫 번째로는 이 맞은 문제 중에서도 쓸데없이 여러 번 풀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을 모아서 최적의 풀이를 배워야 돼. 해설지나 아니면 쌤들께 질문해서. 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은 분명히 너희들의 개념이 부족해서 빙빙 돌아서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최적의 풀이를 배워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. 두 번째로는 시험 운용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을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한 문제의 고민을 오래 해서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었었던 게 있었나? 어려운 문제여서 1차로 본 다음에 걸렀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던 게 있었나?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음 실무에서는 더 철저하게 풀 수 있도록 님들만의 해결책을 자세히 적어.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수한 문제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을 해. 내가 역계산과 검산까지 했는데 이 실수를 왜 발견 못했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, 검산 방법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등등. 다음 실무에서는 실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자세히 적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이 결론은 이 다음 실무를 풀 때 전 회차 실무에서 아쉬웠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이 마지막으로 실무를 풀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? 너희들의 시험을 망치게 하는 그 한두 문제만 없더라도 몇 점이나 올라갈지 한번 상상해봐. 너무 행복하지. 그런 녀석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. 너무 간단하지만 전 회차 실무를 풀고 난 뒤에 썼던 피드백 있지. 그걸 반드시 읽어. 그리고 지금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봐.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. 뭐 3점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리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렇게 해야 돼.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검산을 해야지. 뭐 이런 식으로. 이해됐죠? 야,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빠르게 마무리할게. 잊지 마. 실무는 그냥 풀면 아예 의미가 없어. 내가 풀기 전에 그냥 풀면서 풀고 난 뒤에 해야 될 것들을 자세히 다 알려줬거든. 님들은 이 차원이 다른 방법을 배워간 거야. 반드시 오늘 영상은 돌려보면서 이 내용들 다 필기하고 암기해. 아마 다음엔 이 마지막 공부법 영상이 될 것 같은데 40일 동안 실수 없애기야. 우리가 실수만 안 했다면 하면서 매번 시험 끝나고 아쉬워만 했잖아. 우리 이참에 그 실수 한번 잡아서 박살 내보자. 그럼 연휴 때 공부하느라 고생한 거 너무 잘 아는데 이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유튜브 그만 보시고 얼른 끄시고 열공하세요.